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고리를 끊는 법. 첫째,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덜 집중한다.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흔히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곱씹는다고 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으로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복잡한 생각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후회와 자책이 따라붙으며 미래를 떠올리면 불안감이 따라붙는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지 않으려 들수록 점점 더 나를 잡아먹는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깊은 의미가 있고 대단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와 의식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주의를 돌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우울할 때 가만히 우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던가? 전혀 아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가 우울했었던 곳조차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도한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주의를 잡아채는 불행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의도적으로 현실로 가지고 와야 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의 향과 맛에 집중하자. 친구의 고민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자.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올 것이다.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고 벚꽃의 아름다움이 보이며 음악의 웅장함이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향유하면서 세상 속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 둘째,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선생님,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단정한다. 자신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 괴로운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믿으며 정신과를 찾아가고 유튜브 심리 채널을 구독하고 심리 도서를 읽으며 여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경우보다 마음을 힘들게 만든 상황을 고쳐야 하는 경우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진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만 바꾸려고 한다. 인간은 생각, 마음, 행동이 일치할 때 마음이 편하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러나 본인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괜찮다며 긍정적 감정을 끌어내 다독이려 하면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된다. 본래 긍정적인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이다. 이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만약 마음을 수정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는 대개 생각을 수정한다. 해결해야 할 상황은 그대로 두고
자신이 못나서 이렇게 되었다며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과거와 타인을 탓하면서 엉뚱한 곳을 헤맨다. 그 과정에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조화가 깨져 고통이 생기면 전문가가 마음을 수정해서 고쳐주기를 원한다. 생각과 마음을 수정하려고만 애쓰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이직을 하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끊어내자. 불필요한 요구에는 과감히 노우라고 거절하자.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안 좋은 감정을 곱씹지 말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주도하려면 용감해져야 한다. 행동하고 나아가야만 현실이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셋째, 자신의 결핍은 자신이 채워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한다.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타인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며 사용한다. 나 하나도 바뀌기 어려운데 타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타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삐뚤어진 자기애다. 건강한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없기에 세상에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반대로 건강한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에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에 실패했다면 타인을 바꾸려는 구원자 환상이 더욱 강렬해진다. 자신에게 건강한 자기애를 발휘하는 것에 실패했기에 타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의 충족이 어려우니 타인을 변화시킴으로써 달라진 타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거나 혹은 타인을 구원한 능력이 있는 나라는 자기애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구원자 환상이 있어서 타인에게 과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에게 결핍은 그 구멍난 자리를 채우려는 욕망을 불러온다. 결핍이 나 하나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타인을 기웃거리게 된다. 나의 결핍은 나 혼자의 힘으로 채워가야 한다. 타인은 절대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다. 나는 누군가의 구원자도 아니며 타인 또한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나뿐이다. 넷째, 상처를 곱씹어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불러오는 걸까? 바로 트라우마가 주는 서사성 때문이다. 트라우마의 불행한 서사는 나로 하여금 정당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끔 도와준다. 나의 과거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운 지금 삶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자기 연민 서사를 만드는 일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기 연민 서사에 익숙한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자기 연민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피해자고 세상과 타인은 가해자라고 착각하면서 말이다. 덧붙여 내가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믿기에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 이들은 마치 과거라는 적과 싸우면서 의미 없는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 같다.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 때로는 자기 연민을 곁들여 한편의 비극 서사까지 만들어낸다.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보자. 상처를 곱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말이다. 과거와의 섀도우 복싱이 아닌 현재와 실제로 맞붙어 싸우는 복싱을 하자. 내 인생을 앞으로 책임질 주체는 과거도 타인도 아닌 바로 현재의 나임을 잊지 말자. 5번째, 내 불안이 소중한 것을 망치고 있을 때. 투사의 주된 이유는 불안과 욕망이다.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투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타인이 별다른 의미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신만의 해석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바라본다. 혼자 시나리오를 쓰면서 타인을 힘들게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한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투사로 가득 차 있다. 안경을 벗고 세상을 맑고 투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사를 일삼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채고 상대가 드러내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단계를 생략한다. 객관적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으니 자신의 주관적 불안과 욕망만 남는 것이다.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의 첫걸음은 자신이 투사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투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의심해보자. 나의 욕망과 불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망치고 있는지를. 그대 평안함에 이르렀는가? 투사의 안경을 벗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평안해질 것이다.